오늘은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징계란 뭐죠? 공무원 인사권자로부터 받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징계라고 합니다. 어,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뉘어요. 중징계는 파면, 잘리는 겁니다. 해임, 마찬가지죠. 강등, 떨어지는 거예요, 계급이. 정직, 기간을 정해서 업무 수행 못하게 출근 안 시키는 거죠. 그리고 경징계는 뭐가 있느냐? 견책. 견책 전에 감봉이 있어요, 감봉. 봉급 깎는 거, 그 다음에 견책. 그렇게 이제 징계가 나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뭐,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은,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시는 분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자기 잘못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분 자체는 어쨌든 불이익을 주는 어떤 그 고권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원이라든가 소청심사위원회 판단을 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적정한 처분인지 여부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헌법상의 비례 원칙이라든가 평등 원칙이라든가 행정의 자기구속 원리에 위배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처분이 거기에 위반된다 그러면 처분을 취소시킬 수 취소 내지 그 처분을 좀 경하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징계를 당하시게 되면 경찰 공무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그리고 가장 보면 경찰 공무원들이 좀 강하게 징계를 받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제가 상담도 많이 하고 실제로 사건 처리하는 분들도 경찰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소청심사라고 합니다. 그 소청심사위원회는 세종시에 있어요. 세종시에서 이제 먼저 판단을 받고 거기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 징계권자의 관할 구역을 징계권자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구역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경찰 공무원 예를 들면 아무래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징계 처분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너 잘못했으니까 너 벌 받아. 이런 논리로 가면은 징계의 강도를 제대로 측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잘못한 만큼 벌을 줘야 되는데 잘못은 이만큼 했는데 벌은 이만큼 줘버리게 되는, 이거는 헌법상의 비례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이 정도 잘못했으면 이 정도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자기가 잘못했지만 나에게 내려진 처분이, 징계 처분이 조금 과중하다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겁니다. 심판기관으로부터. 소청심사를 이제 말씀드리면 세종시에 가면 그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법원 같은 경우는 재판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방청할 수가 있는데 소청심사는 아쉽게도 그렇지는 못해요. 소청심사를 하러 이제 가시게 되면은 세종시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들어서게 되면은 소청심사위원회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검색대를 통과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검색대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 위에 계신 소청심사위원회에 있는 직원분들이 내려오셔서 인도를 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만큼 공개되어 있지 않고 좀 더 은폐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요 점을 유념하셔야 되고요. 들어가 보면은 보통 이제 그 재판정, 이제 일반 법원 같은 경우는 판사님 혼자 계신다든가 재판장님 혼자 계신다든가 아니면 합의부 같은 경우는 좌배석 우배석 해서 세 분 이제 앉아 계시는 정도가 이제 대부분인데
소청심사위원회 가면 뭐 쭈루룩 앉아 계세요, 위원분들이. 물론 그분들은 판사는 아닙니다. 예. 그런 때 필요한 건 뭐냐? 가능하면은 소청심사위원회 안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예. 뭐 공무원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뭐 그 밖에 다른 이유 때문에 자기가 직접 소청심사 청구서를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행정사한테 맡겨서 그 뭐 이렇게 서류 대행을 해서 직접 가져가시게 되면 혼자 참석을 하시게 돼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기시게 되면은 소청심사위원회 같이 동행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 그곳에까지 같이 동행해서 예, 발언을 할 수 있는 옆에서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고 아시다시피 소송은 3심제죠. 1심, 2심, 3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청심사까지 해서 총 4번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거나 공무원분들께서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책임 회피에 희생양이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어떤 본보기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 처벌 강도가 너무 강한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변호사님들 중에서 또 징계 사건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잘 모르세요, 사실. 뭐 사법연수원 시스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법학 교육 시스템 자체가 민사법 위주로 이렇게 되게 돼 있어가지고 민사 사건들은 많이 하시는데 그 공무원 징계 사건 경험이 없으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뭐 변호사 사무실 간다고 더 아무나 다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징계 사건에 관심이 있고 조회가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신다면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소청심사라든가 아니면 뭐 행정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하기 전에 공무원을 했던 경력이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무원 여러분들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도 소청심사 청구에도 참여를 해서 서포트를 해드린 경험도 다수 있고요. 예, 상담도 많이 하고 사건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당한 징계 처분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뭔가 좀 자기가 항변할 사유들이 있다. 뭔가 좀 교정을 하고 싶다.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신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징계 사건 경력이 있는 변호사님들한테 찾아가셔서 혹은 뭐 저한테 오셔도 되고요. 도움을 청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